코스트코 계산대에서 50만 원을 긁고 나와 단돈 2,000원짜리 핫도그를 먹으며 느낀 그 가성비의 희열. 만약 이게 여러분의 50만 원 결제를 유도하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심리 트릭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 코스트코에 대해 알아봅니다. 월스트리트도 경악한 14% 마진의 함정과 그 낮은 마진으로 어떻게 막대한 돈을 버는지, 그리고 국내 대형마트들이 왜 유독 코스트코에게만 힘을 못 쓰는지 그 민낯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시공간이 멈춘 것 같은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코스트코 계산대를 빠져나오면 마주하게 되는 푸드코트입니다. 이곳에선 묘한 광경이 펼쳐지죠. 카트에 50만 원, 100만 원어치 물건을 산 사람들이 줄을 서서 단돈 2,000원짜리 핫도그 세트를 주문합니다. 이 핫도그 세트의 구성은 40년 전인 1984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큼직한 소시지가 박힌 핫도그에 무한 리필 탄산음료까지 주죠. 그 사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3배 넘게 뛰었고 밀가루와 고깃값은 천정부지로 솟구쳤습니다. 그런데 코스트코의 핫도그는 요지부동입니다. 이건 단순히 운이 좋아서 혹은 재료를 싸게 들여와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이건 거대한 자본주의 시스템을 향한 선전포고에 가깝거든요. 이쯤 되면 궁금해지실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미련한 짓을 하는 걸까요? 여기엔 코스트코의 창업주 짐 시네갈의 지독할 만큼 확고한 철학이 박혀 있습니다. 한 일화가 유명하죠. 후임 CEO가 짐 시네갈에게 핫도그 가격을 좀 올려야겠습니다. 손해가 너무 큽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때 짐 시네갈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 핫도그 가격을 올리는 순간 내가 당신을 죽여버리겠어라고 일갈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심이었죠. 이 지독할 정도의 고집은 단순히 창업주 개인의 성미가 아닙니다. 소비자들에게 이곳은 절대 당신을 속이지 않는다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설계인 겁니다. 여러분이 핫도그를 한 입 베어 무는 그 찰나, 여러분의 뇌에는 아주 강력한 가격 정박이 내려집니다. 세상 모든 물가가 미쳐 돌아가는데 여기만큼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무의식에 깊게 주입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봅시다. 연간 2억 5천만 개가 넘게 팔리는 이 핫도그에서 발생하는 적자는 고스란히 코스트코의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기업이 손해를 보며 장사한다. 자본주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결국 이 핫도그는 여러분에게 파는 음식이 아닙니다. 코스트코라는 시스템에 여러분을 강력하게 묶어두는 가장 강력한 초대장이자 우리는 당신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지불하는 가장 확실한 마케팅 비용인 겁니다. 우리는 이 핫도그 향기에 취해 카트에 물건을 담기 시작합니다. 7,000원대 통닭을 집어들며 코스트코는 확실히 다른 마트와는 다르다라고 느끼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코스트코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그들이 핫도그 가격을 멱살 잡고 끌어내려 고정해두는 동안 우리의 무의식 속에는 이곳의 모든 물건은 최저가일 것이라는 강력한 신뢰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서운 점입니다. 2,000원이라는 숫자가 주는 안도감이 우리의 비판적 사고를 마비시킵니다. 실제로 우리가 카트에 담는 수십만 원어치의 물건들이 정말 시장 최저가인지 혹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양인지 의심하지 않게 만들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합리적인 소비를 하러 온 걸까요? 아니면 코스트코가 설계한 신뢰의 미로에 스스로 걸어 들어온 걸까요? 자, 이제 핫도그의 향긋한 냄새에서 깨어날 시간입니다.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것은 코스트코 매장 깊숙한 곳, 그들의 재무제표에 박혀있는 기이한 숫자 14%입니다. 일반적인 유통기업들은 물건을 하나라도 더 비싸게 팔아서 마진을 남기려 혈안이 되어 있죠. 백화점은 30에서 40%, 일반 마트도 20에서 25%의 마진을 붙이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코스트코는 스스로를 14%라는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아무리 잘 팔리는 물건이라도 마진율이 14%를 넘으면 안 된다는 철칙을 세운 겁니다.
이게 과연 여러분을 위한 착한 배려일까요? 사실 이건 경쟁자들의 숨통을 조이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묶어두는 가장 냉혹한 진입 장벽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옆집 마트가 10,000원짜리 물건을 12,000원에 팔 때 코스트코는 끝까지 9,000원에 팔 방법을 찾아냅니다. 마진을 스스로 제한한다는 건 후발주자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가격의 바닥을 만들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불쾌한 진실이 하나 등장합니다. 실제로 코스트코의 장부를 뜯어보면 이들이 물건을 팔아서 남기는 돈은 사실상 영원에 수렴합니다. 물건값에 붙인 14%의 마진은 매장을 운영하는 임대료, 수만 명의 직원 월급, 전기세를 내고 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즉, 코스트코는 수천억 원어치의 고기를 팔고 수조 원어치의 가전을 팔아도 정작 물건 장사로는 돈을 단 한 푼도 남기지 않는 셈입니다. 그럼 이들은 대체 무엇으로 돈을 벌어서 시가총액 390조 원이라는 괴물이 된 걸까요? 하이닉스의 4배가 넘는 이 거대한 몸집을 지탱하는 진짜 심장은 물건이 아니라 여러분이 매년 지불하는 멤버십 카드에 있습니다. 코스트코 순이익의 무려 65%에서 70%가 바로 이 연회비에서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감이 오시나요? 코스트코는 사실 유통업의 탈을 쓴 금융 멤버십 회사인 겁니다. 물건은 그저 여러분을 매장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일 뿐이죠. 이들은 물건을 파는 대가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매장에서 물건을 살 수 있는 권리를 팔아서 천문학적인 부를 쌓습니다. 여러분이 연회비를 결제하는 순간 코스트코는 물건을 하나도 팔지 않고도 이미 수조 원의 확정 이익을 챙기고 시작하는 구조인 거죠. 더 소름 돋는 건 이들의 부정적 운전 자본 시스템입니다. 코스트코는 물건을 팔아 현금을 챙기는 속도가 공급업체의 대금을 결제해주는 속도보다 압도적으로 빠릅니다. 전 세계에서 쏟아지는 현금을 먼저 손에 쥐고 그 돈을 굴려 금융 수익을 내거나 새로운 매장을 짓습니다. 사실상 여러분과 납품업체의 돈으로 무이자 대출을 받아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셈이죠. 결국 여러분이 코스트코에서 싸게 잘 샀다며 안도할 때 코스트코는 여러분의 지속적인 방문을 확실한 이익으로 치환하여 월스트리트로 보냅니다. 여러분은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이 거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지탱하기 위해 매년 입장료를 지불하는 견고한 구독 모델의 일원이 된 셈이죠. 자, 그렇다면 코스트코는 어떻게 이토록 당당하게 여러분에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걸까요? 단순히 가격이 싸서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마존조차 굴복시킨 코스트코만의 선택의 독재와 무자비한 공급망 관리가 숨어 있습니다. 아마존은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물건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천만 개의 상품 리스트를 늘어놓고 우리를 행복한 고민에 빠뜨렸죠. 그런데 코스트코는 정반대의 길을 걷습니다. 그들의 거대한 창고에 들어서면 기이한 현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넓은 매장에 품목 수가 고작 4,000개 남짓이거든요. 일반적인 대형마트가 5만 개, 10만 개의 구색을 갖추는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적은 숫자입니다. 이게 바로 코스트코가 여러분의 머릿속을 장악하는 첫 번째 기술, 선택의 독재입니다. 여러분, 마트에서 케첩 하나 고르려고 10분 넘게 서 있어 본 적 있으시죠? 브랜드는 수십 개고 용량도 제각각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택의 피로를 느낍니다. 코스트코는 이 피로를 단칼에 베어버립니다. 우리가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것 딱 하나 골라놨으니까 딴 생각 말고 이거 그냥 담아라고 속삭이는 거죠. 여러분은 이 속삭임을 신뢰라고 부르며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쇼핑의 노동을 대신해줬다는 그 희열이 코스트코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4,000이라는 숫자의 진짜 무서움은 매장 안이 아니라 매장 밖 공급업체들과의 전쟁터에서 드러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코스트코가 우유 품목을 딱 2가지만 들여놓기로 결정한다면 수십 개의 우유 제조사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에게 코스트코 입점은 독이 든 성배입니다. 한 번 선택받기만 하면 단일 품목으로
수천억 원의 매출이 보장되지만 그 대가는 혹독하거든요. 코스트코는 제조사의 장부를 낱낱이 뒤집어 엎는 오픈북을 요구합니다. 너희 원가가 얼마인지 다 안다. 우리 마진 14% 지켜야 하니 너희 이익을 깎아서 가져와라라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거죠. 경제학에서는 이를 수요 독점이라 부릅니다. 파는 사람은 많은데 사는 사람이 압도적인 권력을 쥐고 있는 상태죠. 제조사들은 코스트코라는 거대한 플랫폼에서 퇴출당하는 순간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는 공포 때문에 연구개발비와 마케팅비를 깎아가며 단가를 낮춥니다. 결국 우리가 누리는 그 가성비는 이름 모를 제조사들의 고열과 눈물로 만들어진 냉혹한 결과물인 셈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코스트코는 제조사와의 전쟁에서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올 숨겨둔 비장의 무기를 하나 더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커클랜드 시그니처입니다. 커클랜드는 단순한 PB 브랜드가 아닙니다. 코스트코는 유명 브랜드 제품을 팔면서 소비자들의 반응을 살핍니다. 그러다 이거 잘 나가네 싶으면 그 제조사를 찾아가 똑같은 품질의 제품을 더 싸게 만들라고 압박합니다.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옆자리에 커클랜드 로고를 단 제품을 절반 가격에 깔아버립니다. 스타벅스 원두가 커클랜드 봉투에 담겨 팔리고 유명 명품 위스키가 커클랜드 라벨을 달고 나옵니다. 이건 제조사들이 코스트코라는 거대 권력에 무릎을 꿇었다는 증거입니다. 브랜드의 자존심보다 코스트코의 물량이 더 무섭기 때문이죠. 코스트코는 이렇게 기존 브랜드의 지대를 강탈해서 소비자에게 나눠주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지배력을 자신의 멤버십 가치로 치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스트코 매장에서 길을 잃어본 적 없으신가요? 분명 지난번엔 여기가 우유 코너였는데 하고 당황하시죠. 매장에는 표지판 하나 없습니다. 이건 코스트코가 설계한 트레저 헌트라는 심리 게임입니다. 의도적으로 불편함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매장 구석구석을 헤매게 만듭니다. 목적지인 계란을 찾으러 가는 길에 생각지도 못한 와인을 발견하고 무심코 카트에 담게 하죠. 이때 뇌에서는 도파민이 뿜어져 나옵니다. 아니, 이 가격에 이걸 발견하다니 라며 쇼핑을 노동이 아닌 승리로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정교한 아키텍처 속에서 여러분의 합리적인 경제관념은 무너지고 어느새 카트는 산더미처럼 불어납니다. 이게 바로 코스트코가 시장의 주도권을 쥐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시무시한 시스템이 한국이라는 유독 특이한 시장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전 세계에서 가장 장사가 잘 되는 매장이 미국 본토가 아닌 서울 양재동에 있는 걸까요? 자, 이제 시선을 우리 안방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코스트코라는 이 거대한 외래종 포식자가 전 세계에서 가장 화려하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 곳,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서울 양재점의 명성을 들어보셨나요? 전 세계 800개가 넘는 코스트코 매장 중 압도적인 매출 1위를 기록하며 창업주 짐시네갈이 언급만 해도 눈물을 흘린다는 바로 그곳입니다. 미국 본토의 그 수많은 매장을 제치고 왜 하필 한국의 매장이 세계 정점에 서 있는 걸까요? 단순히 한국인이 가성비를 좋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한국 유통시장의 비정한 생태계 변화와 국내 기업들이 처한 불공평한 전쟁터의 실체가 숨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코스트코가 전무후무한 신화를 쓰는 동안 우리가 알던 국내 유통공룡들은 처참한 몰락을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때 골목마다 들어서며 세상을 다 가질 것 같았던 이마트, 홈플러스 같은 전통 강자들이 왜 코스트코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걸까요? 물론 이들이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보면 국내 기업들은 애초에 양발의 무거운 족쇄를 찬 채로 코스트코라는 야수와 싸워야 했습니다. 바로 정부의 강력한 유통규제 때문입니다. 전통시장을 살린다는 명목으로 시행된 이 무유업과 출점 제한이 국내 대형마트들의 팔다리를 묶어버린 거죠. 여러분도 겪어보셨죠? 주말에 장 보러 가려는데 격주로 문을 닫는 대형마트 때문에 발길을 돌려야 했던
기억 말입니다. 국내 기업들이 이 촘촘한 규제의 그물망에 걸려 허우적거리는 동안 코스트코는 자신들만의 회원제 성벽 안에서 유유히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국내 마트들이 주말 영업 정지로 매출의 직격탄을 맞고 신규 출점을 제한받아 성장이 멈춰버릴 때 코스트코는 이미 확보된 충성 고객들을 바탕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했던 겁니다. 결국 국내 기업들은 중간 지대의 함정에 빠져 고사하고 있습니다. 편리함은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쿠팡 같은 이커머스에 뺏겼고, 오프라인의 가격 경쟁력은 코스트코의 14% 마진 성벽에 부딪혀 박살이 났거든요. 국내 마트들이 수만 개의 재고를 관리하며 규제의 파도를 넘으려 비틀거릴 때 코스트코는 단 4,000개의 품목으로 공급망을 도륙하며 승승장구했습니다. 매장당 매출 3,436억 원이라는 괴물 같은 수치는 국내 기업들이 족쇄를 찬 채로는 도저히 넘볼 수 없는 거대한 벽이 된 셈이죠. 실제로 국내 기업들이 코스트코를 잡겠다며 창고형 마트를 내놓고 필사적으로 저항해봤지만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싸움은 역부족이었습니다. 코스트코가 40년 동안 쌓아올린 독점적 카테고리와 회원제라는 심리적 락인은 규제에 묶여 혁신의 동력을 잃어버린 국내 기업들이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거든요. 결국 양재점의 기적은 단순히 코스트코의 유능함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규제라는 이름의 족쇄에 묶인 국내 유통공룡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동안 그 빈자리를 독점적인 시스템으로 장악한 외래종 포식자의 승리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국내 기업들이 도륙당한 이 전쟁터의 승자가 정말 우리라고 확신하십니까? 연회비를 내고 창고 가득 대용량 물건을 쌓으며 본전을 뽑았다고 웃는 그 만족감. 사실 그 만족감이야말로 우리의 이성을 잠재우기 위해 준비된 치밀한 심리적 설계의 결과라면 어떨까요? 이제 우리는 그동안 애써 외면해온 가장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과연 여러분은 이 시장의 합리적인 주인입니까? 아니면 코스트코라는 정교한 시스템이 길러낸 자발적 포로가 되어버린 걸까요? 우리는 매년 43,000원이라는 연회비를 결제하며 생각합니다. 한 달에 한두 번만 와서 장을 봐도 본전은 충분히 뽑는다고 말이죠. 하지만 이 생각 자체가 코스트코가 파놓은 가장 깊은 함정인 본전을 뽑아야 한다는 강박에 빠진 겁니다. 일단 연회비를 내는 순간 우리의 뇌 구조는 바뀌어 버립니다. 다른 마트가 더 가까워도 혹은 이커머스가 조금 더 저렴해도 이미 연회비를 냈으니 코스트코에 가야 손해를 안 본다는 강박이 생기거든요. 코스트코는 여러분의 지갑을 연 게 아니라 여러분의 선택권 그 자체를 구독해버린 셈입니다. 카트에 담긴 그 엄청난 양의 물건들을 다시 한번 보시죠. 30롤짜리 휴지, 산더미 같은 고기, 평소라면 사지도 않았을 대용량 냉동식품들. 단위당 가격은 분명 저렴할 겁니다. 하지만 대용량 소비의 무서운 점은 우리의 소비 총량 자체를 멱살 잡고 끌어올린다는 데 있습니다. 집에 물건이 쌓여 있으면 심리적 회개가 무너지고 평소보다 훨씬 더 헤프게 쓰게 되거든요. 결국 싸게 샀다는 안도감 뒤에서 여러분의 총 지출액은 이전보다 훨씬 더 커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마치 카지노와 같습니다. 카지노가 입장객에게 무료 음료와 싼 음식을 대접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그 안에서 즐거움을 느끼며 판돈을 더 크게 걸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코스트코에 2,000원짜리 핫도그가 있고 14%의 마진 제한이 있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그들은 물건값에서 이익을 취하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분이 나는 이기고 있다는 착각을 유지하게 만들어 매년 연회비를 결제하게 하고 한 번 올 때마다 수십만 원씩 결제 버튼을 누르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 코스트코는 자본주의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비정한 효율성의 정점입니다. 이들은 착해서 마진을 안 남기는 게 아닙니다. 더 큰 권력, 즉 소비자의 충성심과 제조사의 주권을 통제하기 위해 단기적인 이익을 포기했을 뿐이죠. 이 시스템 안에서 우리는 합리적인 주체라고 믿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코스트코라는 거대한 플랫폼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한 데이터 조각이자 확정된 매출원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냉혹한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이용하는 영리한 생존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본전을 뽑았다는 달콤한 최면에 취해 계속해서 지갑을 상납할 것인지 말입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2,000원짜리 핫도그 뒤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누군가가 존재하죠. 그게 제조사일 수도, 족쇄 차고 쓰러진 국내 기업일 수도, 혹은 한미성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코스트코에서 무엇을 사오셨습니까? 그리고 그 대가로 무엇을 내주셨습니까?